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탄핵 이 안, 뭐 이 각하 되겠죠. 이 각하하고 기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거의 뭐 법조인이 되셨죠. 그래서 기각이라는 거는 인용과 기각을 두고서 그 결국은 이제 옳고 그름을 다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각하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각하는 내란죄가 빠졌는데,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뭐 군인들도 280명에다가 전혀 국회의원이 모이는 것도 방해하지 않고 계엄령 해제하는 것도 막지 않았고, 이렇다면은 이거는 정말 연성계엄이고 이 다른 SOS 호소를 위한 계엄 아니냐,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냥 갖고 가. 퇴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물리는 거, 이거를 각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각하 될 거다, 각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쌍권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막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도보 행진을 한다, 뭐 천막 농선을 헌재 앞에서 한다,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애꿎은 초소년들 삭발시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쌍권은 그냥 헌재 결정을 우리는 수용하겠다, 이 말밖에 안 하고 있어요. 기껏 하는 게 뭡니까? 이 권성동이가 내가 국회 남자 목욕탕에서 이 맨날 텔레비전에 MBC가 나갔고 그걸 YTN으로 돌렸다,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너무 한심하죠. 우리 그때 조 헌터님께서 지난번에 요나스 카우프만 이 콘서트가 있는 롯데 이 콘서트 홀에 3월 7일 날 권성동이랑 우원식이가 와 있더라. 와, 그날이 우리는 날밤 새우면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못 나오시나 이러면서 막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있는데, 와, 음악회를 갔다? 저도 그게 너무 분노했어요. 그래서 저 원래 뒤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랬더니 이거를 많은 또 유튜브가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래서요, 이거 권성동한테 전화 오나?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거기도 그렇게 썼잖아요. 안석이 35만 원인데 이거 분명히 부부 동반으로 갔겠죠. 그럼 그것만 해도 7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 도대체 자기 돈 내고 갈 인간이 아니죠. 권성동이가 뭐 그렇게 문화적으로 소양이 있다든지, 글쎄 유네스 카우프만이라는 이 성악가를 알고나 갔을까? 제가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부부 동반으로 우원식이도 70만 원, 최하 권성동이도 70만 원인데 그 돈 주고 갈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초대를 받았거나 선물을 받은 건데, 이거 김영란법에 여러분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권성동이 정말 웃기는 거예요. 또 뭐든지 톡톡톡톡 털어내는 권영세도. 근데 권영세를 권성동이가 앞세운 거 아닙니까? 권성동이는 알아본 거예요. 나는 일진이고 얘는 이 반장하는 얌전한 앤데 찍소리도 못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 권영세를 앞세운 거죠. 근데 지금은요, 쌍권은 욕만 얻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쌍권은 기본적으로 지도부로서의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건 누군가? 제 생각에는 윤상현이에요. 원내대표는 나경원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윤상현과 나경원이 실세로서 국민의힘을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 칭찬하겠습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처음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선제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뭐 계엄은 뭐 잘못된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윤상현 의원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제 윤상현 의원은 탄핵 소추안은 무조건 각하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10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 사퇴하면은 이건 국회 해산된다. 그러니까 국회 해산시키고 조기 총선하자,
이게 국민의 목소리다. 맞죠, 여러분? 네, 진짜 맞죠. 맞습니다. 네. 자, 지금요, 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오늘 뭐 뉴스나 뭐 뉴스도 지금요, 벌써 기조가, 논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안 봤던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도 이제 막 한동안 우쭈쭈 해주고, 뭐, 윤 대통령, 이름을 그냥 윤석열. 뭐, 우리도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있지만, 이거는 대통령 앞에 붙이고 윤석열 뭐 이렇게 구호 붙일 때나 그렇지.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당하신 뒤에는 꼭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붙여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조가 많이 변했어요. 뭐 윤석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꼬박꼬박 붙이기 시작했고 저는 놀란 게 뭐 기자 출신인 사람인데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실 때,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인가 어저께 뭐 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책실장, 뭐 안보실장 이러면서 만둣국을 드셨다고 하시던데 뭐 그냥 막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기자들은 기사 쓸 때 존칭을 생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기사 쓰는 이제 라이팅의 기본이니까요. 근데 막 그 기자 출신인데 계속해서 극존칭을 써가면서 아부를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게 더 올라와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많은 지라시가 나왔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이제 세컨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현재 8명이 우리의 세금으로 휴대폰을 세컨드폰을 다 갖고 있다. 근데 이 세컨드폰은 누구 때문에 갖게 됐느냐? 문영배가 이재명한테 보고용으로 매일매일 그것도 뭐 수시로 보고하느라고 이 세컨드폰이 헌재의 재판관들한테 8명한테 말하자면은 건네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배의 세컨폰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보고받는 게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헌재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다. 지금 평의를 3번을 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제가 들은 걸로는. 근데 이 평의라는 게 사실은 하나 많아요, 여러분. 자, 이 8명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이 이준석 때하고 똑같이 4대4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4명 정영식, 그 다음에 김복형, 조한창, 그리고 김형두 이 4명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 이 4대4인데 이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잘 나가는 재판관이었고 또 실력으로 아주 평가받는 재판관이고 여기는 문재인 아니면은 헌재 재판관이 절대로 될 리가 없는 재판관이라는 거.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헌재에서 지금 현재는 이 4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잘못 썼네요. 아까 이제 제가 4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2가지를 쓰느라고 그러는데 이 4대4 그 다음에 이제 5대3 2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4대4가 더 이 신빙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대3은 정정미가 내일 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 이 지검장 쪽으로 기각적으로 붙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내일 한번 지켜보면은 지금 헌재가 4대4인지 5대3인지 그러니까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글쎄 정정미가 여기에 붙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정정미는 계속 이제 헌재에 있을 거고 이 나갈 이미선이나 이 문영배하고는 좀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 길을 도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3월 18일에
이 선고가 유력하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온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발광을 하고 이 민주당이 발악을 해가지고 4월로 시간 끌기를 통해서 넘어갈 수가 있다. 네. 이래봤자 뭐 이재명이한테 그렇게 플러스 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중요한 일은 뭐냐? 이재명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보다 탄핵 기각이나 각하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오늘 한 11시부터 1시까지 아주 맹렬하게 이제 막 휘몰아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단한 거죠. 지금 막 그 몰아치는 게.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도 뭐 5대3 또 이것도 뭐 7대 뭐 1, 뭐 문영배 빼고는 다 기각을 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도 오늘 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떠나는 문영배와 이미선이에요. 그래서 문영배는 뭐 헌재를 떠나게 되면은 부산대 로스쿨에 뭐 교수로 간다. 그리고 이미선이는 그냥 변호사 이렇게 하면서 주식, 불법 거래, 내부 거래, 그리고 또 부동산 딱지 거래, 기타 등등으로 이미선이는 재판받는 이 피고인으로서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 그래서 이미선이가 굉장히 비싼 변호사들을 이미 고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헌재를 떠난 문영배나 이미선은요. 뭐 여차직 하면 4월 18일에 떠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끌어주세요. 끌어주세요. 그러면 문영배가 내가 그거 하나는 어떻게 끌어볼게. 이러면서 이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4월 18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안녕. 그냥 우리는 나갈게요. 이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겨질 투정이 이제 문제죠. 정계선과 정정미. 근데 정계선하고 정정미는 굉장히 이 원단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 정계선에 대해서는 이 서부 지원에 정말 레드맘이죠. 붉은 엄마죠. 그래서 이순영이부터 시작해서 차은경이, 내 신한미 이거 다 정계선이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붉은 맘, 정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신범이고요. 근데 정정미는 글쎄요. 저쪽은 저쪽인데 굉장히 자기의 그 보신에 그냥 나만 그냥 이 헌재 재판관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그냥 조용히 그냥 다 기각이고 그러면 나도 살 길을 도모해야지. 뭐 이런 이제 캐릭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두고 볼만 합니다, 여러분. 자, 김영두가 키맨이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워낙에 이제 입초사가 한동훈이 못지 않으니까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김영두가 난 제일 밥맛 없다. 그리고 김영두가 얘가 진짜 수박이다. 그리고 김영두는 노조하고 사이가 너무 나쁜 자다. 그리고 나는 김영두 같은 그런 엘리트 잘난 척하는 이게 제일 밥맛이다. 뭐 이 조폭 시다발이 했던 이재명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김영두가 다음번에 헌재소장 차례예요. 그런데 나는 개선위를 시킬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거 김영두 귀에 분명히 전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이 이제 주심을 맡는 거죠. 우리가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정해졌다 할 때 그때 이제 막 탄핵 초반에 그래도 막 박수치고 다행입니다. 제 기도가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정형식 주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난주부터 확실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의를 열어봤자 결국은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N극과 S극인 거죠. 그래서 영원히 키플링의 말처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대 4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은 기각 또는 각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민주당은요, 집단 패닉 상태, 완전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한마디로 이재명 때문이다. 너무 이재명이 이 활개를 치고 대통령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막 그냥 또 이제 민주당에서 최상무기도 탄핵하고 뭐 네, 심우정이도 탄핵한다 그러면 최상무기가 30번째 탄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버린 겁니다. 30번째 탄핵이 어떤 건지. 못해요, 얘네들. 자, 윤상현 대통령이 이 와중에서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되면은 국민의힘은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을 하자. 근데 뭐 김성희가 뭐 윤상현 의원부터 하시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영웅의 대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국민의 강력한 후광을, 아우라를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던져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만에 하나라도 탄핵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저 서울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갇히게 되면은 이거는 무기 아니면은 사형이에요. 근데 이미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하되면서 이 주기현 부장판사가 어메이징한, 어마무시한 판결문을 3쪽을 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혐의, 이거는 공수처가 주제 넘게 공수처가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상에 그 어떤 혐의도 없다. 결국은 탄핵은 여러분 형사소송법에 준한다, 따른다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불법 구금되고 불법 탄핵 법정까지 억울하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도 불법 구금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백악관 기자실에서 불법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입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만들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이 파트너십을 정말 선도적으로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요, 엄청나게 많고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요, 다 부러워해요. 와, 우리나라에도 저런 훌륭하고 강단 있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저런 용감한 대통령, 용기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그리고 막 한국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막 집회하고, 우리들이 이제 그 CCP 아웃, 네, 이런 거 보면 일본 국민들이, 중국과 맞서서 싸워달라. 우리 일본 국민들이 이제 기력도 없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지는 애 같은 나라인데, 한국이 중국과 맞서서 싸워달라. 뭐 이런 글을 쓰는 이 일본 네티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각하,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 이게 바로 국민의 소리입니다. 아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여론전 참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장애 집회 정말 기를 쓰고 나간 거죠. 우리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고 자기의 생업을 다 팽개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이 눈물을 삼키는 정말 상남자의 사나이다움, 그러면서도 얼마나 뜨겁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윤희님, 윤통보육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저스티스님, 네, 절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물론입니다. 자, 이 파이팅님께서 꼭 지켜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뿐 탄핵하카 국민 명령이다. 아, 여기다가 이제 국회 해산하라. 뭐 이것도 이제 늘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업무 복귀하시고 탄핵 각하되면은 우리 다시 한번 현수막 탑시다. 그때는 와, 얼마나 기쁠까요? 끝까지 우리가 경계심은 늦추지 않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킵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우고 뭉치고 이겨야 됩니다. 자, 탄핵 각하. 우리 여대카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탄핵 각하도 여대카의 손으로 해주옵시다. 뭐 국민의힘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대카가 해냅시다. 탄핵 각하 윤석열 지키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오직 윤석열 뿐입니다.